안녕하세요. 대기업 두 번 들어간 남자 떼두남입니다. 서류 전형. 단언코 서류 전형은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론 많은 기업들이 학벌, 학점, 영어 점수를 통해 기본적인 스펙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펙 외에도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 그리고 기타 경험을 중요도나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해서 진행이 되죠. 저는 이런 필터링 시스템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수많은 지원자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보다 자신의 회사에 알맞는 그리고 애사심 높은 사람을 뽑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용의 모든 과정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한정된 인력과 시간 내에서 채용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실을 아시고 인정한 상태로 공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런 배경 때문에 서류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펙 좋고 필력 좋은 분들 당연히 서류 합격률이 높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은 두 가지를 전부 갖추고 있지 못하고 많은 탈락을 맛보게 됩니다. 18년도 공채의 경우만 보더라도 실무 경력 1년을 가진 제가 지원한 8개의 사기업 중에 서류 합격을 한 기업은 단 2곳뿐입니다. 심지어 8개의 기업 중 5곳은 기업 분석을 꽤 괜찮은 수준으로 한 뒤 자소서를 작성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절대적인 양 역시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업이 어떤 스펙과 경험을 중요시 고려하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은 실제 해당 기업의 인재상은 어떠한지 보통 단기간에 준비한 취준생이 알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많이 쓰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쓰십시오. 그렇다고 무작정 복붙만 많이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인의 스펙과 스토리의 복붙으로 통과 가능한 기업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일부분일 것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 선별한 지원 예정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기업들을 분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 합격자의 평균 스펙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나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같은 자료들은 네이버의 독지서나 스펙업과 같은 카페에서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본인이 스펙에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하그룹에 속한 기업들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상그룹에선 정말 본인이 평소 가고 싶었던 기업들만 추려서 작성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성하지 못한 기업들은 복붙에 가깝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스펙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다른 분류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자신이 정석껏 자소서를 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간은 기업의 최신 뉴스를 찾아본다던가 산업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기업의 개수와 내가 정성 들여 자소서를 쓸 수 있는 기업의 개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런 부분을 통해 자신의 서류 지원 일정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를 하는 이유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집중적인 공채 기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물론 이후로도 계속 서류가 나오지만 그때는 인적성 시험 또는 면접 전형과 겹칠 수 있고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자소서를 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한 달이란 기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공채 시작 전에 원하는 기업을 미리 분석해 놓는 것, 자소서에 대한 대략적인 전략을 짜보는 것, 자소서 소스가 될 경험들을 미리 정리하는 것처럼 선행 작업을 통하여 좀 더 수월하고 많은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본인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서류 전형 첫 번째 전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전략인 자소서 작성 시 지켜야 할 원칙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